스위치치 하나 마음대로 못 바꾸는 서러움. 우리는 남의 나라 비행기를 타했던 기술 식민지였습니다. 그 기적의 뿌리는 탱크 한 대 없던 75년 전 우리의 처절한 결핍과 도끼에 시작되었습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건 산업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괴물 같은 속도입니다. 유럽의 방산 종주국 독일이 경악했습니다. 보통 전차 10대를 주문하면 인도까지 최소 3년이 걸리는 게 상식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 102일 만에 전차를 배에 실어 폴란드로 보내버렸습니다. 계약서 도장이 마르기도 전에 무기가 도착하자 폴란드 대통령이 직접 항구로 마중을 나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죠. 전 세계가 묻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미친 속도가 가능한 거냐고 말이죠. 그 기적 같은 속도의 뿌리는 75년 전 우리가 겪어야 했던 처절한 결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50년 6.25 전쟁 당시 북한의 탱크가 서울 시내를 유린할 때 우리 손엔 탱크 한 대 없었습니다. 소총 한 자루 제 손으로 못 만들어 미국이 쓰다 남은 무기를 빌려 써야 했던 세계 최빈국. 그것이 우리가 숨기고 싶었던,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민낯이었습니다. 남에게 빌려 쓰는 무기로는 결코 나라를 지킬 수 없다. 1971년 국가의 운명을 건 결단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선발된 27명의 젊은 엘리트들, 이른바 도미 기사단이 미국으로 향합니다. 그들의 임무는 단 하나였습니다. 미국의 무기 제조 기술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배워오는 것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차가운 비웃음뿐이었습니다. 미국 공장 관계자들은 이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온 기술자들을 귀찮은 견학생 취급했습니다. 핵심 설계도는 기밀이라며 문을 걸어 잠갔고 접근조차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술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복도에 붙은 도면을 눈에 담았습니다. 찰나의 순간 본 도면을 머릿속에 통째로 외워버린 겁니다. 숙소에 돌아와 기억이 사라질까 봐 밤새도록 그 도면을 다시 그렸습니다. 종이 위로 떨어지는 건 눈물이 아닌 도끼였습니다. 이 눈물 젖은 도면이야말로 오늘날 전 세계를 뒤흔드는 K방산의 거대한 설계도가 되었습니다. 도끼는 국가적 시스템인 율곡 사업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전체 국력을 쏟아붓는 그야말로 미친 도박이었습니다.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만든 2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 그 자금이 방위산업이라는 척박한 토양에 뿌려졌습니다. 소총 한 자루 못 만들던 나라가 자주국방이라는 거대한 꿈을 향해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시작한 겁니다. 이제 전 세계를 뒤흔들 K방산의 신화는 바로 이 처절한 몸부림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과학의 심장부, 국방과학연구소에는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파편처럼 흩어진 지식들을 모아 우리 손으로 직접 미사일을 만들겠다는 무모한 도전.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최초의 유도탄 개발 계획, 백곰 프로젝트였습니다. 당시 독자적인 미사일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전 세계에 손을 꼽을 정도였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이런 움직임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동북아의 군사 균형이 깨질 것을 우려해 온갖 유무형의 압박을 가하며 앞길을 막아섰죠. 하지만 우리 연구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술이 없으면 몸으로 때우고 부품이 없으면 고철 더미를 뒤져서라도 만들어냈습니다. 연구실에서 먹고 자며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지워나갔습니다. 미사일의 심장인 추진체 연소 시험을 할 때는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폭발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연구원들이 직접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수천 번의 실패와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 마침내 백곰 미사일이 시뻘건 화염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구쳤을 때 현장은 통곡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소총도 못 만들던 나라가 하늘을 가르는 유도무기를 만들어낸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1980년대 초 정치적 격변 속의 미사일팀은 해체 수준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미국의 압박과 국내 상황이 맞물려 연구가 강제로 중단된 겁니다. 겉으로는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술자들은 비밀리에 자료를 숨기고 연구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목숨처럼 지켜낸 기술적 자산은 훗날 현무와 천궁의 든든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미사일이 기적을 썼다면 땅 위에서는 장갑차를 향한 사투가 벌어졌습니다. 한국형 장갑차 K200 개발 사업이었습니다. 우리 군은 미국의 장갑차를 쓰고 있었지만 한국의 험준한 산악 지형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장갑차 전용 강판을 만드는 기술조차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은 특수합금 강판을 만들기 위해 용광로 앞에서 수개월을 밤낮없이 보냈습니다. 외국산 장갑차를 뜯어보고 다시 조립하기를 수백 번. 시제품을 테스트할 시험장조차 없어 강원도 오지의 진흙탕을 직접 달렸습니다. 엔진이 타버리고 궤도가 끊어지는 건 일상이었습니다. 도하 시험 중에는 장갑차가 물에 잠겨 연구원이 목숨을 잃을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 희생 끝에 마침내 탄생한 K200은 미군 장갑차보다 빠르고 견고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하천을 자유자재로 건널 수 있는 압도적인 능력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1993년 대한민국은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방산 수출이라는 쾌거를 이뤄냅니다. 말레이시아에 K200 장갑차 111대를 수출하게 된 것입니다. 소총 한 자루를 구걸하던 나라가 단 20년 만에 첨단 장갑차를 파는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면 된다는 이 지울 수 없는 자신감. 이 뜨거운 자신감은 이제 2000년대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 명품 무기들의 동력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도전은 이제 땅을 넘어 푸른 창공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엔 한 조종사의 뼈아픈 서름이 있었습니다. 과거 팬텀 전투기를 몰던 베테랑 전영훈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비행 중 조종석 스위치 하나가 너무 불편했던 그는 정비팀에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 비행기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스위치 위치 하나도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조종사의 생명이 달린 장비조차 손댈 수 없다는 무력감. 전 박사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절대로 남의 나라 비행기를 타게 하지 않겠노라고 말입니다. 1992년 11명의 연구진이 기술을 배우기 위해 미국의 록히드 마틴으로 건너갔습니다. 경비행기조차 만들어 본 적 없는 나라가 초음속 전투기를 만들겠다니 미국 엔지니어들은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여기서 전영훈 박사는 인생을 건 거대한 도박을 감행합니다. 당초 계획은 속도가 느린 훈련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확신했습니다. 미래의 전장은 결국 초음속 기동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이죠. 기술력도 예산도 부족한 상황에서 초음속기로 개발 방향을 트는 것은 미친 짓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도박은 적중했습니다. 마하 1.5의 속도로 하늘을 가르는 T-50이 탄생하자 전 세계가 뒤집어졌습니다. 하늘에서 T-50이 비상할 때 지상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K2 흑표 전차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14년간의 사투였습니다. 과거 K1 전차는 우수했지만 설계 핵심 기술이 미국에 있었습니다. 나사 하나를 수출하려 해도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기술 식민지나 다름없었죠. 이 사슬을 끊기 위해 나선 인물이 김혜환 고문이었습니다. 그는 선언했습니다. 이번에는 볼트 하나까지 우리 이름으로 등록하겠다. 해외 방산 기업들은 온갖 방해 공작을 펼쳤습니다. 독자 개발을 포기하라고 회유하거나 핵심 부품 공급을 끊겠다며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구원들은 14년 동안 보이지 않는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전차의 심장인 파워팩부터 정밀 사격 장치까지 모든 부품의 특허를 확보했습니다. 밤을 지새우는 건 일상이었고 방대한 서류 뭉치와 싸우며 권리를 지켜냈습니다. 그 집념이 마침내 완벽한 기술 자립을 이뤄냈습니다. 이 싸움의 가치는 2008년 증명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튀르키예에 5천억 원 규모의 전차 기술을 수출하게 된 것입니다. 내 나라 무기를 내 마음대로 팔 수 있는 진정한 기술 독립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만약 그때 우리가 편한 길을 택해 라이선스 생산에만 만족했다면 오늘날 폴란드와 맺은 수조 원대의 잭팟은 절대로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남을 따라가는 추격자가 아닌 스스로 길을 만드는 주권자가 되었습니다. T-50의 비상과 K2 전차의 주권 전쟁. 이것은 대한민국이 세계 방산시장의 주류로 진입하기 위해 치러야 했던 가장 뜨겁고도 고통스러운 통과 일회였습니다. 이제 K방산이 전 세계 안보의 표준이 된 이유를 감정이 아닌 차가운 숫자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전차 종주국 독일과 절대 강자 미국이 왜 한국 무기 앞에 무릎을 꿇고 있을까요? 그 답은 잔인할 정도로 냉혹한 수치 비교에 있습니다. 먼저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납기 속도입니다. 폴란드가 전차 도입을 결정했을 때 독일은 50대를 만드는데 최소 5년을 요구했습니다. 생산 라인이 사실상 멈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K2 흑표는 어떠했습니까? 계약 체결 후 단 102일 만에 폴란드 항구에 전차를 내려놓았습니다. 독일이 5년 걸릴 일을 한국은 단 3개월 만에 해낸 겁니다. 미국 역시 에이브람스 전차를 주문하면 실제 인도까지 약 1000일이 소요됩니다. 100일 대 1000일. 생존을 다투는 국가들에게 이 차이는 곧 국가의 운명이었습니다. 경제적 효율성에서도 K방사는 압도적입니다. 미국의 에이브람스는 ZU를 사용하는 가스터빈 엔진을 씁니다. 반면 한국의 K2는 고효율 디젤 엔진을 장착했죠. 데이터 분석 결과 K2의 연료 효율은 미국 전차보다 무려 84%나 높았습니다. 탱크 한 대를 10년간 운영하면 절감되는 기름값만으로 탱크 수십 대를 더 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 절감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더해집니다. 서구권 전차는 포탄을 사람이 직접 넣어야 해서 4명의 승무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최첨단 자동 장전 장치를 탑재해 승무원을 3명으로 줄였습니다. 병력이 부족한 유럽 국가들에겐 이보다 매력적인 제안은 없었습니다. 이 경이로운 숫자를 현실로 만든 건 현장의 명장들이었습니다. 디지털 설계도가 아무리 완벽해도 0.1mm의 오차 없이 이어붙이는 건 결국 숙련된 인간의 손길입니다. 하나오션의 김인득 명장은 수만 톤의 수압을 견디는 잠수함 용접의 달인입니다. 미세한 기포 하나가 심해에서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극한의 작업. 그는 눈이 아닌 손끝의 감각으로 완벽함을 찾아냅니다. 포신의 내구성을 결정짓는 현대위아의 장만호 기장도 있습니다. 수천 발을 쏴도 휘지 않는 화포를 만들기 위해 평생을 샘물과 싸웠습니다. 독일 엔지니어가 휴가를 즐길 때 대한민국의 명장들은 공장의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영하 20도의 혹한기 테스트에서 독일제 무기가 시동조차 걸리지 않을 때 한국의 K9 자주포는 보란듯이 눈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독일이 부품 수급에 90일이 걸릴 때 한국은 단 7일 만에 도달시켰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가 K방산에 열광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가장 빨리 오고 가장 고장이 적으며 가장 고치기 쉽습니다. 소총 한 자루를 구걸하던 나라가 이제 방위산업에 새로운 교과서를 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걸어온 지난 50년이 처절한 추격의 역사였다면 앞으로의 50년은 세계 표준을 정의하는 리더십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제 K방사는 단순히 강철을 파는 제조업을 넘어섰습니다. 인공지능과 무인기술이 결합된 첨단 솔루션 산업, 이름하여 방산 2.0분 시대가 막을 올린 것입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 부족은 이제 전 세계 선진국들의 공통된 공포입니다. 한국은 여기서 해답을 제시합니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무인기가 전차보다 먼저 적진을 정찰하고 조종사가 없는 무인 탱크가 최전선을 돌파하는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입니다. 이미 K9 자주포의 차세대 버전인 A2와 A3에서 이 기술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자주포는 사람이 포탄을 옮기지 않아도 스스로 목표를 타격합니다. 한 대의 K9이 수십 대의 무인 차량을 지휘하는 거대한 네트워크의 두뇌가 되는 것이죠. 더욱 놀라운 변화는 방산의 종주국,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이 함정 건조 역량 부족으로 위기에 직면하자 대한민국에 손을 내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인 MACE 이니셔티브입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한국 조선소의 압도적인 생산력을 보고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과거 미국의 기술을 구걸하던 나라가 이제는 미국의 안보를 지탱하기 위해 기술을 역수출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서 독보적인 신뢰를 얻는 진짜 이유는 무기 그 이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물건을 팔고 떠나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폴란드, 튀르키예, 호주처럼 우리는 기술을 이전하고 현지 공장을 세웁니다. 동맹국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진심으로 돕는 전략. 배고프고 힘없던 시절 남의 무기를 빌렸으며 서러움을 견뎠던 우리가 그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가능한 진정성입니다. 소총 한 자루 제 손으로 만들지 못해 눈물 흘리던 세계 최빈국 대한민국. 그로부터 반세기 만에 우리는 전 세계 안보의 최후 보루가 되었습니다. 혹자는 이를 기적이라 부르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27명의 도미 기사단이 외워온 눈물 젖은 도면이었고 전영훈 박사가 인생을 걸고 감행한 초음 속의 도박이었습니다. 14년 동안 지식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성벽을 쌓은 연구원들의 집념이었습니다.
철강보다 뜨거웠던 사람들의 심장. 그것이 바로 K방산이라는 거대한 신화를 움직이는 진짜 엔진입니다. 대한민국의 무기는 이제 단순히 적을 죽이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고 나라의 주권을 수호하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써내려갈 미래는 과거보다 더욱 찬란하고 위대할 것입니다.